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꿈의 기술 개발 기다리던 호재의 대역전극 시작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좀 자극적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업데이트 해달라, 좀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고 길게 써주고 하니까 너무 제가 보면서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뭐 우주항공,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바로 충격에 약한 2차 전지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어딘가에서 부러지거나 또는 어디에 충격을 외부적으로 받거나 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뭐 열폭주 또는 화재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하나 불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잘 안 꺼지고 좀 심하게 번집니다. 주민신고나 여러 가지 등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질식 소화포 그리고 소방차 등 장비 27대와 소방관 85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딱 봐도 인원수나 또 장비로 봤을 때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죠. 화염으로 인해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아 지하 설비나 배관 등이 녹아버려 수돗물과 전기 공급도 끊겼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1000도가 올라갔다라고만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했구나. 그래서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갑작스레 불이 붙어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시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불확실성이나 리스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꽤 있었죠. 많은 분들이 조금 내심 혹시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마치 내가 비행기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불이 나면은 마치 내 차도 불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조금씩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마저 아예 좀 없애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꿈의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영상으로 굳이 안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드릴이거든요. 드릴이고 요게 배터리예요. 배터리인데 지금 드릴로 뭐 하고 있죠? 배터리를 뚫고 있죠. 아시겠지만 혹시 배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를 가격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삼원계라고 하죠. NCM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은 칼로 찍잖아요. 칼로 찍기만 해도 바로 불타서 폭발합니다. 근데 지금 드릴로 뚫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드릴로 뚫고 여기서 안 나오지만 막 쪼개고 막 칼로 썰고 톱으로 막 썰고 이러거든요. 근데도 불이 안 나요. 그냥 마치 그냥 쇠판처럼 그냥 잘리거나 뚫리거나 그러고 맙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이 나트륨이 뭐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소금이 맞아요. 왜 소금 안에 있는 게 염화나트륨이죠. 근데 그 나트륨이나 염화나트륨이나 그 소금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나 똑같은 거고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소듐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소듐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을 부르기 나름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CATL은 중국이죠.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테크데이 행사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나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LFP와 유사한 수준인 키로당
175W시로 일반적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성능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LFP랑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것만 일단은 아시면 돼요. 설명 다 드릴 겁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500km다. 근데 사실 LFP로 1회 충전해서 500km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밀도는 LFP랑 비슷한데 주행거리는 500km까지도 갈 수 있고 실제 충방전 횟수도 1만 회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트럭용 배터리는 수명이 8년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뭐 개발이 됐는데 이게 뭐 그냥 LFP 수준이고 뭐 많이 달리고 충방정도 많이 할 수 있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영하 40도에서 상온 70도까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가 혹시 과거에 미국에 한파가 왔을 때 전기차들이 방전된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가 좀 격하게 내려가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양극재라든가 음극재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한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방전되고 그랬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영하 40도 영상 상온 70도까지 상관이 없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효율이 좋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추가로 불도 안 나요. 옆에서 톱으로 썰고 드릴로 뚫고 해도 불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안전한 배터리가 LFP 효율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제가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가 꿈의 기술이라고 하냐 궁금할 수 있겠죠. 소금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왜 소금 배터리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금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 그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에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리튬 대신에 나트륨 사용하면 좋아지는 점이 뭐겠습니까? 나트륨 가격은 1kg당 270원으로 리튬 가격의 5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단가 자체가 엄청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가격의 약 40%를 양극재가 차지하는데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 리튬이 가격이 50배가 비싸고 나트륨이 50배가 싸요. 근데 성능이 비슷하고 실제 효율적인 부분도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들 뭐 쓰겠습니까? 나트륨을 쓰겠죠. 당연한 소리고요. 그래서 CATL의 테크데이 영상을 보면 양쪽에서 누르고 바늘과 드릴로 뚫고 전기톱으로 잘라도 불이 안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튬보다 이제 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사실 뭐 이것 중에 뭐 하나만 해도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려요. 그러는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폭발하거나 또는 이 문제가 생길 만한 가능성이 정말 낮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화재 위험이 적고요. 저온에서도 성능 저하가 심하지 않다. 영하 40도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뭐다? 싼데, 효율도 좋은데, 안전하고, 그리고 성능도 오히려 더 나은 부분도 있더라.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꿈의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이번에 조금 좀 오바스럽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CATL이 너무 좀 과하게, 좀 과장돼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11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이미 한 차례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미 한 번도. 우리가 나트륨 배터리 이번에 만들었고, 근데 지금 효율이 안 좋아. 별로야. 지금 우리가 써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 좋게 만들게. 라고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목을 좀 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좋지 않은데? 뭐 이걸로 우리가 뭐 시장을 바꿀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배터리 제조사 중 처음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근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고
2023년까지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그때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ATL이 개발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당 160W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리튬 인산철 LFP나 삼원계보다 효율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걸 왜 써? 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성능이 요 정도는 돼야지. 이것도 안 나오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왜 써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효율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배터리 사이클, 그러니까 충방전이 최대 1500회였습니다. 지금 리튬 인산철 LFP가 6000회고 NCM이 3000회인데 이 반의 반이거나 아니면 반절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격이 싸면 뭐하냐? 효율이 안 좋은데. 그럼 사실 가격이 싸지만 자주 교체하면은 뭐 가격 비슷한 거 아니야? 굳이 이걸 왜 써? 근데 만약에 이게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에너지도 요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은 사실 이걸 써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를 2021년도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CATL의 나트륨 배터리는 배터리 밀도도 효율도 좋지 못해서 그 당시에 뭐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배터리가 좋다, 이런 게 있네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막 기술이 뭐 정말 게임 체인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1회 충전에 500km를 가고 1500회 충전되던 게 10,000회 이상 충전이 되고요. 수명이 8년 가고 영화에서도 영상에서도 잘 돌아가고 LFP만큼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럼 뭐예요? 아, 이게 지금 3, 4년 만에 CATL이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은 뭐 조금 더 성장은 되겠지만 뭐 지금 되겠어? 라고 했던 걸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진짜로 이뤄냈구나.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푸틴이 나트륨 배터리 만들어 와 라고 이번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러시아가 그냥 갑자기 뭐 푸틴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 했을 리는 없고 뭐 중국에서 얘기를 들었겠죠. 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낫더라. 야, 이렇게 하면은 훨씬 안전하고 효율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푸틴이 이걸 듣고 와가지고 뭐 특명을 내렸겠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내각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생산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고될 ESS 장치 개발 제안서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 연구로 러시아는 기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최대 15% 향상시킬 수 있는 양극재 기술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나트륨 배터리 관련 연구라든가 또 아니면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던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국산화에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길을 찾았다라는 거죠. 야, 이거 좀 힘들잖아. 효율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에너지도 안 나오고 충방전도 얼마 안 되고 야, 무겁기만 하고 이게 되겠냐? 근데 중국이 야, 해봤는데 되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러시아도 지금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는데 뭐 한국은 그냥 LFP 놓친 것처럼 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국내 기업들도 천천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점유율을 뺏겠다가 아니에요.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도 같이 그냥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요.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그 신기술을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중이고 회사는 이를 SIB, 소듐 이온 배터리로 지칭했습니다. 네, 소듐이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2030년 이전 상용화를 언급했습니다. 뭐 CATL은 뭐 조만간 하반기에 뭐 만든 다음에 상용화 시킨다고 하는데 뭐 가능하면은 LG 엔솔도 빠르게 하겠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배터리 사가지고 분해해보면 되는데 결국엔 누가 만들잖아요. 그럼 따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CATL이 진짜 성공 이번에 했다면 CATL이 나스트라 그거 나오면 사다가 분해해보고 LG 엔솔이 조금 따라하면 금방 나온다. 203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2세대 전기차 시장을 타깃으로 리터당 450W시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앞으로 얘기겠죠. 과거 LFP 배터리 기술을 과소평가해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교훈을 얻고 가속화를 하는 겁니다. 야, 결국엔 NCM이 짱이야 라고 했던 국내 2차 전지에서 LFP가 생각보다 기술력이 빨리 올라오네? 이거에서 한번 교훈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나트륨 배터리도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나? 또 어떻게 효율이 좋아졌나?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급격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할 게 뭐냐면 나트륨 배터리가 2차 전지 꿈의 기술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부분이나 가격이나 아니면 안정성이나 실제로 2021년도에는 불가능했지만 2025년도에는 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만한 효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2차 전지의 근본적인 회복의 키가 될 수도 있다. 날씨가 추우면 효율이 떨어지는 2차 전지의 기능적인 한계를 해결할 방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뭐 추우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린 뭐예요? 중국한테 기술 뺏기는 거 아니야? 중국한테 선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중국을 이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중국을 선두로 2차 전지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A라는 회사가 잘 만든다고 해서 A라는 회사 차만 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배터리 똑같고요. 모든 게 똑같아요. 꼭 그 회사가 잘 나간다 해서 그 회사가 독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앞서 나가면 뒤에 B, C가 같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 2차 전지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기존 2차 전지 능력에 안정성, 불 안 나죠? 톱으로 썰어도 안 터지죠? 효율이 올라오면서 전기차 수요 회복에 박차를 가합니다. 왜? 가격은 낮은데 효율이 좋아. 그럼 전기차 가격 싸지고, 그럼 전기차 수요가 공급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얘기했던 적이 과거에 포드가 엄청 비싼 자동차를 실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싼 값에 시장을 넓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전기차에 국한돼 있지만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여기저기에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 2차 전지 주요 기업들 나트륨 배터리 개발 진행 중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어디 나라가 낫다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한 개를 딱 집어서 매매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ETF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평균 포스코홀딩스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 많이 가 있는 ETF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6월 초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써놨어요. 아니, 이 6월 초라는 건 2차 전지에 국한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업종도 똑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저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6월 초까지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2차 전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 업종 비슷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CATL의 발표가 과거 2021년도에 처음 이제 우리가 가볍게 넘길 만큼 약한 기술력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지금 꿈의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 현실적으로. 왜? 저게 개발한 게 아니라 출시하는 겁니다. 개발했으니까 기대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기술력에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에 필요하다, 알려달라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가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도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근데 뭐 이메일 같은 건 적어야 되잖아요. 개인 식별용입니다. 그거는 제가 쓸 데가 아무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자료집을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24일, 23일, 20일, 21일, 18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저희가 장마감하고 무료로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전부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들 내용들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꼭 달아주시고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